네, 다음 달부터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어려워진다고 합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사안은 증권부 문영민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 기자, 일단 개인 간에 거래할 수 있는 비상장 주식 종목 수가 확 줄어든다면서요? 맞습니다. 당장 다음 달 1일부터는 이 개인 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종목 수가 현재와 비교해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이 비상장 주식은 금융투자협회 KOTC와 또 두나무의 증권플러스 비상장, 그리고 PSX의 서울거래 비상장 등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. KOTC를 제외하고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이 서울거래 비상장에서 거래 가능한 종목 수가 크게는 현재 수준의 5% 아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. 네, 현재 이 두 곳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한 700여 개 종목이 거래가 되는데 예. 이제 다음 달부터는 한 30여 개, 30개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 700개에서 30개 정도면 급격하게 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유가 있나요? 금융위원회가 이 비상장 주식 거래를 위해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요건들을 대폭 좀 높여놨는데요. 예. 이 비상장 주식 유통을 원하는 기업은 공시 책임자 1명을 필수로 지정을 해야 하고요. 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플랫폼을 통해서 꾸준히 공시를 해야 합니다. 발행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비상장 주식 플랫폼에서 주식을 유통해야 할 이점이 없어진 건데 예. 이 정부 기준에 맞게 제도 정비 및 공시 서류 등을 제출하고 또 해당 플랫폼에 매매를 등록한 기업은 현재 30곳 안팎으로 파악이 됐습니다. 알겠습니다.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이 확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인데 금융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이 있을까요? 금융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아무래도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목표입니다. 예. 이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은 지난 2020년 4월 1일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을 받았는데요. 금융위는 올해 3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면서 이번 달 말까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또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. 예. 금융투자협회 KOTC는 제도권 아래에서 관리가 되고 있어서 투자자 보호가 잘 이뤄지고 있지만 증권플러스 비상장이나 서울거래 비상장은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다고 바라본 겁니다. 이에 따라 해당 플랫폼 사업자들은 정기 공시 서류 미제출, 또 수시 공시 불이행 기업 등에 대해 공표를 해야 하고요. 또 매매 거래 정지나 등록 해제 등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기준도 마련해야만 합니다. 일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는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. 그런데 일단 30개로 줄어든다. 시장 위축이 너무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안 그래도 현재 비상장 주식 시장 자체가 좀 쪼그라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. 이제 다음 달부터는 더욱더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예. 지난해 비상장 장외 주식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을 살펴봤더니 56억 원 정도였는데요. 올해 들어서 이달까지 6개월여간 일평균 39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. 이미 줄어들고 있네요. 맞습니다. 시가총액도 보면 올해 초와 비교해서 현재 30% 이상 급감을 했고요. 예. 이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에는 현대오일뱅크나 또 그 토스로 유명한 비바 리퍼블리카, 예. 또 두나무, 야놀자 등과 같은 기업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. 이 시가총액을 보면 현대오일뱅크만 해도 15조 원이고요. 이 두나무는 9조 4천억 원 가량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기업들입니다. 이 업계 관계자들은 비상장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더 이상 매매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해당 시장의 위축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예, 시장 위축 속도가 가팔라질 거다 이런 우려 당연한 것 같고요. 또 다른 우려 사항은 없습니까? 아무래도 금융위의 인허가를 받아서 비교적 안전하게 거래가 되는 이 플랫폼, 여기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네.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거래가 될 경우에 이 새로운 투자자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.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. 네. 사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이나 서울거래 비상장과 같은 플랫폼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비상장 주식 거래는 주로 커뮤니티나 브로커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. 비상장 주식의 시중 가격을 속여 파는 사건, 또 매수자에게서 돈을 받고 매도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사건 등이 발생했었는데요. 예. 과거와 같이 정보의 비대칭성과 거래의 불안전성, 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세운 장벽이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투자자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더불어 앞으로 상장을 통해서 이 자금을 유치하려는 이른바 유니콘 기업들이 증시 자체를 기피하려는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점에서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수요 기업의 현실적인 요구도 일정 부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네. 있습니다. 네,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. 증권부 문영민 기자였습니다.